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아꼬삥이 인사드립니다. 다들 잘 지내셨나요? 이렇게 되게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된 이유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사실 그동안 바쁘기도 바빴지만, 아꼬삥 TV 채널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느라고 카메라 앞에 앉을 수가 없었어요. 어떤 내용으로 채워가야 나도 재미있고 여러분도 좀 지루하지 않고 또 여러분께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러던 중에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대학원을 다니고 있잖아요. 지난 학기에 비즈니스 코칭 세미나라는 수업에서 발표 자료를 만들게 됐어요. 근데 이 발표 자료를 기획하면서 아, 꽃빙 TV는 앞으로 이렇게 채워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같이 공유하도록 할게요. 네, 보이시나요? 네. 어, 이 발표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냥 뭐 꿈을 쫓아라라는 그냥 그런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개인적인 제 인생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구체적인 아꼬빙 TV 채널을 기획안입니다. 어, 보면은 늦었다고 생각하면 진짜 늦은 것이고 시작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에게는 언제나 기회가 온다. 이 문장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 문장은 제가 경험을 하고 느꼈던 것을 이렇게 문장으로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꿈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의 꿈은 무엇인가요?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보이는 이 페이지는 서태지와 아이들의 눈으로라는 노래 가사 일부예요. 근데 제가 딱 요 부분을 딱 듣고 정말 깊은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가네. 새삼 두려운 건 무엇일까? 내가 지나온 시절엔 왜 이리 후회가 많은지. 사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보편적인 감정인 것 같은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가능성의 상실을 겪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경험이 있었냐 하면은 어, 제가 회사를 다닐 때 고3 취업생 직원한테 너는 꿈이 뭐니? 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고3 취업생 아이가 이제 와서 꿈을 얘기해서 뭐해요? 이미 늦었는데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늦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라고 물어봤더니 어, 친구들은 이미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관련된 대학에 입학을 하거나 아니면 관련된 회사에 취업을 했대요. 근데 자기는 요리를 하고 싶었는데 그거를 늦게서야 알게 돼서 이제서야 뭐 요리를 시작한다고 해서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자기 친구들은 이미 고1, 고2 때 하고 싶은 일이 어떤 건지를 발견을 했고 그 하고 싶은 일을 향해서 그때부터 이제 쭉쭉쭉 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20대 직원이 이 고3 취업생에게 내가 네 나이라면 뭐든지 하겠다. 라고 하면서 자기는 그림을 그리고 싶었는데 너무 늦었대요. 자기 친구들은 그림을 이미 중학교 때부터 혹은 고등학교 입학하면서부터 그림을 그려서 지금은 이제 미대를 가거나 유학을 갔는데 자기는 이제 와서 그림을 그릴 수가 없게 되었다. 자기도 중고등학교 때 그림을 그리면서 상도 받고 했었는데 이미 나는 늦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은 30대 직원이 뭐가 늦었냐. 20대면 뭐든지 시작할 나이다. 진짜 철근도 씹을 먹을 나이다. 막 이러면서 되게 그 나이를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가 언니한테도 얘기하고 엄마한테도 얘기하고 아빠한테도 얘기하고 이랬는데 정말 결국에는 모든 세대가 자기보다 한 세대 아래를 보면서 똑같은 후회를 반복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이건 정말 끝이 없는 악순환의 고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수많은 가능성이 있는데 이 나이라는 보이지 않는 벽 때문에 그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해 버리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성공 사례나 뭐 좀 유명한 분들 있잖아요. 그런 유명한 성공 사례나 아니면 또 유명한 이론들을 이렇게 여러분한테 얘기를 해봤자 사실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분들은 뭔가 있었겠지, 뭔가 환경이 주어져 있었겠지 이러면서 좀 뭔가 이렇게 핑계 아닌 핑계를 대면서 도전을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이 주변에 계시길래 저는 저한테 가장 강력한 무기인 저 자신의 얘기로 가능성을 직접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원래 6살 때부터 무대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되게 소극적이고 되게 수줍음이 많이 타는 아이였는데 6살 때 유치원에서 재롱잔치에서도 저 혼자 이렇게 사진을 보면 엄청나게 막 에너지가 뿜뿜하는 사진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저는 되게 낯가림도 되게 심한 아이였는데, 그리고 초등학교 들어가서도 뭔가 이렇게 학예회를 한다, 이제 그 학기가 끝날 때쯤이면 학예회를 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뭔가 그 스토리를 지어내서 연극을 친구들하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노래에 맞춰서 춤을 춘다거나 이런 거를 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는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좋았는데 제가 무대를 그렇게 좋아한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연극부에 들어가게 됐고요. 거기서 이제 비로소 알게 됐죠. 나는 무대를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17살 때부터 23살 때까지 연극 무대하고 연극 무대에 오르기도 올랐고 또 방송이나 영화에 출연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23살에 꿈을 접어야만 했던 많은 사건들이 생겨났어요. 근데 그 사건들을 지금 여기서 다 말하기엔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추후에 또 얘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23살에 그 꿈을 접어야만 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이제 그 대학에서 전공한 멀티미디어과를 갔었기 때문에 거기서 전공한 걸 가지고 20여 년 동안 마케팅 디자이너라는 직업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이 마케팅 디자이너라는 일은 맞지 않는 옷이었어요. 정말 맞지 않는 옷을 입고서는 정말 힘들게 버티고 이렇게 20여 년 동안 회사를 억지로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저희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셨습니다. 크게 당하시고 중환자실에 이제 한 8, 9개월 계시다가 병원에선 다 가망이 없다고 포기하라고 했지만 저희 가족들은 모든 걸 다 뿌리치고 아버지한테 매달려서 이렇게 간병을 했어요. 그래서 아빠가 처음에는 이제 정말 의식을 못 찾으셨었는데 저희 이제 언니와 엄마와 음, 완전 24시간 매달려서 아빠한테 간병을 하고,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주말에 아빠한테 가서 이렇게 간병을 하고 해가지고 의식을 되찾고 어 이제 많은 것들을 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많이 회복이 되셨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빠가 빨리 회복이 되셔서 그동안 너무 고생하면서 사셨으니까 이제는 좀 아빠가 하고 싶은 일을 하시면서 사셨으면 좋겠다.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으니까. 이렇게 사고가 나고 아무것도 못하게 된 어떤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열심히 간병을 해서 아빠가 회복이 돼서 아빠가 하고 싶은 일을 하시면서 사는 거를 좀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열심히 다들 간병을 했죠. 그러다가 의료사고로 인해서 저희 아빠가 이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삶의 허무함을 느끼게 됐어요. 아빠의 사망 신고를 제가 이제 주민센터 가서 하는데, 저희 아빠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셨고 고생하셨고 정말 많은 서사가 있었는데 그냥 단 한 줄로 저희 아빠의 인생이 끝나더라고요. 사망 신고를 했을 때 딱 그 사망 신고서를 딱 받았는데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느꼈습니다. 사람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내가 나중에 잘못됐을 때 누군가 나를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게 해야겠다. 내 삶이 허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케팅 디자이너라는
맞지 않는 옷을 벗어버렸습니다. 벗어버리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이제 편입을 해서 상담심리학과에 들어가게 됐어요. 새로 대학을 3학년으로 편입을 해서 들어가게 됐고 거기서 공부를 해서 지금 이제 대학원생까지 되었고요. 그리고 저는 원래 위에서도 말했다시피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무대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무대 위에 다시 올라가고 싶다. 무대 위에 올라갔을 때 나는 정말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다시 생각을 하게 돼서 시민 연극단에 들어가서 주인공으로 연극을 했었고요. 그리고 뭔가 방송에서 노래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회를 막 만들고 찾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 컬투쇼에 출연을 해서 제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극단에 또 입단을 했고요. 그리고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무대 위에 올라가서 노래를 하게 됐습니다. 이것들이 사실 제 꿈을 계속 이렇게 찾아가는데 제 나이는 아무런 벽이 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냥 제가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배움과 도전은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제가 몸소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 노래를 아시나요? 어떤 이는 꿈을 간직하고 살고, 어떤 이는 꿈을 나눠주고 살고, 어떤 이는 꿈을 이루려고 삽니다. 하지만 어떤 이는 꿈을 잊은 채로 살고, 또 어떤 이는 남의 꿈을 뺏고 살고, 그리고 제가 겪었던 가장 많은 분들이 꿈은 없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뜬구름 잡지 말라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고 싶다라고 하면은 뜬구름 잡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꿈을 나눠주고 꿈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유튜브 아코핑 TV 채널을 통해서 스스로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삶 속에서 이것을 실현하도록 용기를 북돋아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시죠? 늦었다고 생각하면 정말 늦은 거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께 그런 영향력을 드리고 싶은 것이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성입니다. 네, 저의 꿈은요.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고 싶습니다. 그리고 연극 무대 위에서 연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의상 디자인도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한복을 워낙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디자인해서 제작한 한복을 입고 경복궁에서 사진을 찍고 싶습니다. 저는 경복궁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해서 제가 그때는 몰랐는데 20대 때 사진을 보니까 너무 이뻤더라고요. 그 젊음, 그걸 몰랐더라고요.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해서 20대 때 입었던 옷을 다시 입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해지고 싶은 거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꿈을 이룬 것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는 무대 아시죠? 세바시라고 그 무대 위에서 제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꿈을 이루는 사람으로 인터뷰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불가능하다라고 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좋은 엄마가 되고 싶습니다. 네, 좋은 엄마가 된다라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이 꿈은 또 차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꿈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제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께 나눠드릴 수 있는 그런 강의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이런 꿈을 저는 제 채널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과정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항상 도전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으면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배움과 도전은 언제나 지금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네. 사람들의 가능성을 깨우는 그런 채널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여러분께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여러분의 꿈이 무엇인지 한번 이렇게 적어보는 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은 사실 제가 여러분께 제 나이를 공개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그동안 방송을 하면서 고민 상담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고민 상담을 하다 보면 제가 제 나이를 딱 얘기를 했을 때 저보다 어린 사람들은, 어린 친구들은 어 약간 저를 꼰대의 나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당신이 알아? 이해 못 하잖아."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너처럼 어린애가 우리의 삶을 살아본 적 없잖아. 그러니까 너는 우리의 마음을 이해 못할 거야. 경험이 부족할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 그동안 나이를 얘기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정말 나이를 밝힐 때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늦은 나이에도 도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앞으로 차차 이제 저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려드리고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꿈에 도전하는 것을 어, 같이 도전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도전해서 이루어가는 걸 보면서 여러분도 함께 도전을 하시고 도전하는 것이 어려운 분들은 제가 같이 또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좀 만들고 싶습니다. 여러분 응원해 주실 거죠? 저와 함께 꿈을 이루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돈이 안 드는 저를 위한 응원,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 그럼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행복하시고요. 나중에 또 만나요.